저 뒤에 친구 일어나시고. 자, 그래서 분모도 마저 계산해보면 1 플러스 x제곱 1 플러스 x 4제곱 1 플러스 x의 6제곱이야. 일단 앞에 거 두 개 곱해주면 1 플러스 x제곱 더하기 x 4제곱 더하기 x의 6제곱 1 플러스 x의 6제곱. 그럼 1 곱해주면 1 플러스 x제곱 더하기 x 4제곱 더하기 x의 6제곱. 그 다음에 x의 6제곱 곱해주면 플러스 x의 6제곱 더하기 x의 8제곱 더하기 x의 10제곱 더하기 x의 12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런데 x의 7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 요 놈은 뭘로 바뀌는 거고 x로 바뀌는 거고 요 놈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요 놈은 x의 5제곱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개씩 써보면 여기가 1 플러스 x 여기 있죠? x 1 x 더하기 x제곱 여기 있고 그 다음에 x 세제곱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 4제곱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의 5제곱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의 6제곱 여기 하나 있고 근데 x의 6제곱은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쭉 하면 어차피 1부터 x의 6제곱까지 더하는 게 요게 0이니까 분모는 다 전개했을 때 x의 6제곱 요거 하나만 남는 거죠. 맞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야? 분모는 x의 6제곱, 분자는 마이너스 2x의 6제곱이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x 6제곱이 약분되고 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이 6개가 있을 건데 그 6개 모두 다 결론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이거든. 저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그래서 2분의 3 하나랑 마이너스 2 하나니까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그 값의 합이 될 거예요. 됐죠?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문제는 아닌데 그냥 계산시키려고 해본 거죠. 그지? 저거 인수분 할 줄 아는지 그리고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시킨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한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다. 됐나요? 다음 또 질문? 없어요? 자 그럼 질문이 없으면 그래도 고차 방정식이 이게 어렵게 나오면 2차 방정식보다도 훨씬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고등학교 과정 중에 교육 과정 중에 나오는 고차 방정식 문제는 어렵게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고차 방정식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려면 반드시 미분적분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 나중에 여러분들 대수 배우고 난 다음에 뒤에 미적분을 배울 때는 이 고차 방정식 문제들이 훨씬 어렵게 출제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1학년 과정 공수1에서 나오는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하지만 풀 수 있는 형태의 고차 방정식만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주제는 이제 방정식, 부등식의 마지막 주제 부등식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은 방정식보다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정식은 0이 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건데 부등식은 0보다 크다 작다 범위가 찾아지는 거잖아. 그리고 부등식은 방정식과 다르게 양변에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처럼 부등식의 성질이 성립하기는 하는데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지 않아. 됐어? 그래서 부등식 문제가 방정식 문제보다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해요. 되니 간단하진 않아. 간단하진 않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만 생각해 보면 부등식 문제도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수 1 수준에서의 부등식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부등식을 바라보는 기본 자세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거든. 내가 fx가 0보다 크다 라는 부등식을 풀고 싶은 거야. fx가 뭐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고 막 절대값 같은 게 덕지덕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가우스 기호가 붙어 있는
그런 식일 수도 있어. 어쨌든 fx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식이 될 수 있는데 그 fx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푼다라는 말은 즉 fx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푼다는 말은 내가 이거를 y =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y 좌표가 0보다 크도록 하는 x의 좌표의 범위를 구한다. 일단 기본적인 그 여러분들이 그 부등식을 바라보는 자세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y =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보통 3차인 경우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봐.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 때 얘가 0보다 크다잖아요. 그럼 y가 0보다 크다 작다의 기준은 항상 x축인 거야.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어서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얘가 감마라고 하면 나는 이 부등식의 해가 이 부등식을 참으로 즉 y가 0보다 커지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y는 이 그래프 위에 y 좌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y가 0보다 크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는 x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 그 다음 여기서도 x는 감마보다 크다. 이게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물론 얘를 뭐 인수분해를 하고 뭘 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든지 뭐 부등식을 풀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을 푸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걔네들이 방정식에서는 각각 걔네들이 0이 되는 값만 찾았다면 이번에는 저 값이 0보다 크다 작다를 판단하는 거니까 도대체 어떤 x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저 값이 0보다 커질지를 고민하면 되는 거기는 해. 되니? 그런데 얘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fx의 차수가 높아지고 되니? fx의 차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 fx에 절대값이 들어가든 가우스가 들어가든 어떤 부호들이 그러니까 신기한 기호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걸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y =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y =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가 0보다 커지는 즉 y값이 0보다 커지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이 부등식의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통해서 저 부등식의 해가 눈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게 훨씬 좋은 접근 방법이 될 거다. 됐어? 그래서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거의 모든 부등식 문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대수가 됐던 저 뒤에 미적분이 됐던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는 부등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힘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되니? 그래서 부등식 문제는 무조건 이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물론 간단한 부등식은 그래프 그리지 않고도 간단한 부등식, 간단한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이런 것들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할 수 있죠. 되니? 근데 나중에 이제 복잡해지고 뭐하고 계속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래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 문제랑 연관이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부등식 문제는 항상 뭐랑 연결이 될 거냐면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랑 연결이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되니? 범위가 나오잖아. 범위가 나오면 항상 그 범위에 속하는 x의 값 중에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거의 필연적으로 물어봐요. 됐어? 그래서 내가 어떤 범위를 구하면 그 범위에 속하는 최대 최소 문제랑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거든. 우리 등호 포함 연결. 그래서 부등식을 그 범위를 구할 때 그 범위에 x에 어디에 등호가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그랬더니 이게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저 등호 포함 여부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됐니? 특히 어떤 경우에 제일 헷갈리냐면 우리 부등식을 주고 부등식을 풀라고 하는 데 있어서 등호가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를 헷갈리는 경우는 그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부등식에 해를 주고 원래 방정식의 개수의 범위를 따질 때 되니 부등식에 해를 주고 원래 방정식 미정계수 그러니까 원래 부등식의 미정계수의 값의 범위를 구할 때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안 들어가야 되는 건지 완전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됐죠?
그래서 그런 거 따지는 게 우리 부등식에서는 아마 제일 어려운 형태 문제들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부등식도 별로 할 얘기는 없어. 이게 끝이야. 이게 부등식에 관한 끝인 얘기인 거고, 이때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어려운 문제들은 다 2차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들도 우리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들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스텝 2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562번 한 문제를 볼까요? 자, 562번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등식을 풀라고 되어 있어. 어떤 부등식을 풀라고 되어 있느냐? 절대값 2-3x 플러스 절대값 x 빼기 4가 14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얘는 그래프를 푸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푸는 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을 테니까 먼저 절대값 기호가 들어왔을 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얘를 해결하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방정식이 됐건 부등식이 됐건 절대값 기호가 보이면 저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절대값 기호는 어떻게 없어요? 절대값 기호는 어떻게 없애는 거예요?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됐니? 자, 범위를 나눠서 여기 있는 절대값 기호 안에 2-3x라는 값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 빼기 4라는 값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범위를 나누는 거라고.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은 2분의 3이고 얘가 0이 되는 점은 4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절대값 기호가 2개 있으니 당연히 범위를 몇 개로 나누는 게 맞겠어? 3개로 나누는 게 맞겠지? 그래서 수익선이 쭉 있는데 여기 어딘가 2분의 3, 얘가 0이 되는 점이야? 얘가 0이 되는 점 4가 있을 거고, 따라서 나는 범위를 요렇게 요 사이 요렇게 3개의 범위로 나누는 게 당연히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x의 값이 2분의 3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x의 값이 2분의 3보다 작으면 이 값은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2 빼기 3x의 값은 양수가 되겠죠? 3분의 2죠. 2분의 3이 아니라 미쳤나 보다. 미안해.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보다 작을 때. 그럼 이 값은 양수가 될 거고 이 값은 음수가 될 거잖아요. 그럼 저 부등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얘는 양수니까 2 빼기 3x, 얘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1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넘어가면 4x가 작거나 같다. 2 더하기 4는 6 빼기 14니까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나는 x가 3분의 2보다 작다라고 가정하고 풀었으니 이 범위 중에서 이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고르면 그냥 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풀었고. 자, 다음 두 번째. 이거는 x가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그럼 얘도 음수, 얘도 여전히 음수가 되는 거거든. 그럼 둘 다 음수가 됐으니까 이때는 부등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x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1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3x 빼기 x는 2x, 4 빼기는 2인데 넘어가면 12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봤더니 얘랑 겹치는 범위가 없네. 나는 x가 저 범위라고 가정하고 풀었는데 그 결과가 저 범위에 해당되는 x의 값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해가 없다면 되는 거야. 얘가 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해가 없는 거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번엔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잔소리 한번 해보자면 등호는 어디다 붙이는 게 좋으냐? 아무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붙여도 돼요. 어차피 등호가 들어갈 땐 0일 거니까 그때는 부호가 상관없는 거라서 3분의 2의 등호를 여기다 안 넣고 여기다 넣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됐니? 다만 나중에 해를 구할 때 겹치는 범위나 이런 거를 볼 때 등호 포함 여부만 잘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등호는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양쪽에 넣어도 상관없냐? 상관없어요. 양쪽에 넣어도 돼요. 어떻게 하든 똑같은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자, 어쨌든 x가 4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얘가 음수, 얘는 양수가 되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3x 플러스 x 빼기 4가 14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3x 더하기 x는 4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넘어가면 얘가 20보다 크거나 따라서 x가 5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나는 x가 4보다 크거나 라고 가정한 거 풀었으니까 겹치는 범위는 요놈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결론을 내봤더니 결론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됐어? 그래서 이게 원칙적인 방법인 거고, 근데 난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부등식을 푸는 것과는 별개로 이런 풀이가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풀이가 가능했으면 좋겠냐면 쟤를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쟤를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은 어차피 똑같거든. 얘를 y라고 놓고 먼저 x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걔를 각각 그려주면 되는 거야. 되니? 그런데 우리 절대값 기호가 2개일 때에는 범위가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프 3개 그려놓고 보면 되는 건데, 이 절대값 기호가 개수가 많아지면 매번 그렇게 그리는 건 매우 힘들겠죠. 됐어? 그래서 우리 절대값 기호하는 시계값이 1차일 때는 절대값의 기호의 개수와, 그러니까 절대값이 몇 개인지와 상관없이 그래프를 그릴 때 선생님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항상 저기 보면 x 이퀄 3분의 2하고 뭐가 기준이야? x 이퀄 4가 기준이니까 어쨌든 절대값 기호하는 값이 0이 되는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x가 3분의 2라고 생각해봐. 이쪽은 아니야. 지금 이쪽만 그래프만 지금 그리는 거야. 그럼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돼서 사라지는 거고, 여기다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2 빼기 4, 그러면 3분의 2 빼기 3분의 3, 4, 1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될 건데, 절대값을 씌우면 3분의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뭐라고? 3분의 2, 3분의 10이라는 점을 하나를 찍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4일 땐 얼마가 될 거냐? 마찬가지로 4를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돼서 사라질 거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2 빼기 12 하면 마이너스 10인데 절대값을 씌우니까 10이 되지 않아? 그래서 여기다가 4,10이면 10은 3분의 10보다 위에 있을 테니까 여기 어딘가 4,10이라는 점을 빡 찍는 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이 사이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얘가 1차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절대값 기호의 시계값이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기호가 그냥 사라지고, 음수일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절대값 기호가 사라질 건데, 어차피 절대값 기호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얘가 차수가 1차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1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다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는데 그래프 기울기만 잘 보면 되는 거잖아. 일단 요 사이는 어차피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야 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 사이는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다음 x가 4보다 클 때를 생각해 볼까? x가 4보다 크면은 아까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라고 하지 않았어? 되니? 그럼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를 얘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3x가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플러스 x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3x와 4에 x를 더하면 4x. 그럼 기울기가 4인 직선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직선이 될 거고요.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3x,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될 거거든.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4x면 기울기가 매우 가파른 내려가는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될 거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얘가 y 이꼴 뭐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절대값 2 빼기 3x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4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되니? 그런데 그게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14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고 했죠? 되니? 그럼 14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14는 10보다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14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자, 그럼 마지막을 잘 보세요. 마지막. 그럼 마지막에서 내가 그러면 얘가 1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점의 좌표와 요점의 좌표가 궁금하잖아? 되니? 그럼 요점의 좌표와 요점의 좌표를 구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선생님은 방정식을 풀지 않아. 아까 이거 기울기 얼마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4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어? 4라고 했잖아. 그 기울기를 이용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요점의 좌표를 알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요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놈과 요놈의 길이의 비율이 1대 4가 돼야 되는 거거든.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가 14고 얘는 3분의 10이니까 얘를 3분의 3, 4, 12, 42로 바꿔주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32가 될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1대 4라고 했으니까 얘를 4로 나눠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돼? 3분의 8이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 아까 x좌표가 3분의 2였잖아. 그럼 3분의 2에서 3분의 8만큼 왼쪽으로 가면 여기는 x좌표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될 거라는 거지. 맞아? 수식을 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요놈도 1대 4가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10이고 14였으니까 실제 요 길이가 4, 그럼 요 길이가 1, 그럼 4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간 거니까 여기는 x좌표가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y가 1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저 위가 되려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던지 혹은 x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프를 풀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안 해도 범위 나누고 뭐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저 그래프 그리는 방법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나면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63번도 한번 선생님 풀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563번도)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 이꼴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x에 대한 부등식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때 x에 대한 부등식 절대값 ax 더하기 4가 b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두 상수 a와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됐니?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 x지 이거를 풀면 또 x항이 없으니까 판별식 쓰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그냥 얘를 넘겨서 정리해주면 x제곱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x제곱의 값이 이 값이 0보다 커야 저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 즉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요인 거거든. 됐죠? 이제 중요한 건 저게 아니라 이제 밑에 건데 나는 이 밑에 부등식이 절대값 ax 더하기 4가 b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이제 뭐의 그래프만 그리면 되냐면 이거의 그래프만 그리면 된다는 거야. y꼴 절대값 ax 더하기 4. 그래서 이 절대값 ax 더하기 4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자 봐라. 일단 얘가 b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이렇게 됐대요. 그럼 b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b가 음수면 이 부등식은 모든 실수 x가 해가 되는 거예요. b가 음수면. 왜? b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x에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얘가 해가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만족이 안 되는 걸까요? 그런 거 없죠. 됐니? 왜? 절대값 ax 더하기 4의 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테니까 b가 음수면 얘는 모든 실수 x가 해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해가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b는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 됐죠?
그리고 그러면 a의 값은 뭐가 되는 거겠어? b가 양수니까 a의 값은 당연히 음수가 되지 않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거든. 여기 x축이 있고 얘가 0이 되는 점, 즉 x 이꼴 마이너스 a분의 4가 있는 거고 그 a분의 4를 기준으로 얘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생긴 거야. 그래서 이쪽은 기울기가 우리 뭐인 거고 마이너스 a인 거고 왜 a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인 쪽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 음수인 쪽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되는 이런 V자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b보다 커나갔대. 그래서 y 꼴 b가 여기 어딘가 있다라는 거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y 꼴 b가 이렇게 있으면 이 y 값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 걔가 만나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고 아니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6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럼 이제 다 구한 거야. a와 b의 값 다 구한 거야. 어떻게 다 구했냐면 일단 먼저 a의 값부터 구해보면 얘가 여기에 대해서 V자 모양 좌우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항상 그려지거든. 저 그래프는 따라서 마이너스 2하고 6의 딱 가운데가 마이너스 a분의 4가 돼야 돼. 가운데 점이. 그럼 마이너스 2와 6의 중점은 2가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2와 6을 더하면 4. 2로 나눠주면 2.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4가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a가 얼마가 되는 거겠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기울기가 2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기울기가 2인 걸 이용하면 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인 거고? 4인 거고. 기울기가 2가 돼. a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2가 된다는 얘기는 이놈 대 이놈의 비율이 1대 2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 길이가 4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8이 될 거니까 따라서 b의 값은 8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따라서 a 더하기 b를 하면 a는 마이너스 2, b는 8, 더하면 6, 답은 5번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거를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해석하면 할까요? 수식으로는 어떻게 풀어 제낄 수 있느냐? 수식으로 푸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매번 이런 식의 풀이가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안 될 때는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은 항상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생각하는 거라고 했잖아. 됐니? 그럼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ax 더하기 4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그럼 x가 마이너스 a분의 4가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a분의 4보다 작으면 이 값은 양수가 되는 걸까요? 음수가 되는 걸까요? 자, a 값이 아까 음수라고 했어. a 값이 음수라고. 그럼 x의 값이 마이너스 a분의 4보다 작으면 저 값은 음수가 돼야 되는 거겠지? 맞아요? 실제 얘가 ax 더하기 4라서 얘는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긴 거냐면 ax 더하기 4는 x의 개수 a가 음수인 1차 함수라서 원래 절대값이 없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됐니? 근데 이 값이 음수일 때 걔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x축에 대해서 대치동시켜갖고 1로 올라온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 됐니? 따라서 x가 마이너스 a분의 4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이 값은 양수니까 쟤는 기호가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가 그냥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양수니까 ax 더하기 4가 b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x는 우리 뭐가 되는 거냐면 작거나 같다야 마이너스 a분의 b 빼기 아니 a분의 b 빼기 4보다 작거나 같다. 4는 이항하면 되고 양변을 a로 나눠주면 되는데 a가 음수라고 지금 a가 음수라고 분석을 해놨잖아요. 따라서 우리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되면 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 요 식이 하나가 있는 거고. 자, 다음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제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4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저 부등식은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럼 넘기고 나눠주면은 우리 A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하니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6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뭐로 하는 방법이야? 그냥 수식으로 풀어 제끼는 방법이에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저 수식으로 풀어 제끼는 거는 원칙에 따라서 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풀이보다 난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얘가 좌우 대칭 모양이니까 어디는 얼마가 되고 어떻게 되고 미정계수 어떻게 구하고 저런 거를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564번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565번도 완전 개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A와 B의 값에 따라서 무조건 이게 성립하나 성립하지 않나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65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 자, 566번을 보시면 이것도 또 그래프 얘기니까 일단 566번을 보면 우리 부등식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3이 k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k가 어디 있어야지만 저 값이 k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x의 값이 존재할 수 있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되게 쉽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거를 y하고 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항상 기준이 되는 게 x 이꼴 마이너스 1과 x 이꼴 3이 기준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얘는 0이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절대값 씌우면 4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4를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x 이꼴 3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는 거고 3 더하기 1은 4 절대값 씌우면 4잖아요. 그럼 쟤도 어디를 지나가는 거냐면 3,4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가 직선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도 음수 얘도 음수 그럼 마이너스 2x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클 때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기울기가 2x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겠죠. 됐어? 그래서 그게 k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를 갖기 위해서는 k의 값이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즉 이 y의 값이 4고요. k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지려면 y 꼴 k가 이거보다 위에를 지나가면 되는 거야. 따라서 k의 값은 뭐보다 크나 같아야 돼? 4보다 크나 같아야지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의 범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실수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겠죠. 부등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다음 567번은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음수의 제곱근에 관한 얘기라서 그거는 그냥 앞에 우리 복소수에서 배웠던 그것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568번을 볼게요. 연립부등식 그래서 568번은 연립부등식 x 빼기 1보다 절대값 x 플러스 3이 크고 그거보다 절대값 x 빼기 5의 값이 작거나 같다? 이 해를 구하래. 그럼 쟤도 원칙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과 5 사이일 때 5보다 클 때 그렇게 나눠서 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쟤는 연립부등식이니까 그렇게 푼다고 해도 귀찮아 안 귀찮아? 매우 귀찮거든요. 되니? 그럼 만약에 선생님 보고 이 문제를 풀라고 한다? 난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풀 거야. 여기다가 좌표 평면을 그리고 쟤를 죄다 그래프로 그릴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여기 x 빼기 1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 빼기 1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요렇게 얘가 y꼴 x 빼기 1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걔보다 뭐가 크대요? 절대값 x 더하기 3이 크대.
그럼 절대값 x 더하기 3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해서 비여기가 플러스 1인 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 거 얘가 y 이꼴 절대값 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대값 x 빼기 5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1, 4, 5 여기 5가 있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놈이 되는 거거든. 되니? 그럼 만나는 점을 몇 군데만 살펴보면 일단 만나는 점들의 좌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부터 살펴볼까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물론 식을 갖고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이라서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의 길이가 얼마니? 8이죠? 되니? 그럼 8이 되면 얘가 가운데 이게 이제 대칭으로 만나는 점이라 이 길이가 4가 되는 거라서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1,4가 된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노란색 x축과 만나는 점이 1이었고 얘가 5였으니까 4의 길이가 4 그럼 여기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3,2가 된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얘네 세 개는 평행하게 지나가는 거고 얘랑 얘랑도 평행하게 지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어떤 x의 값의 범위를 찾는 거냐면 빨간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고 이 얘보다는 아래에 있는 범위를 찾는 거거든. 됐니? 다시 봐봐. 빨간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고 근데 빨간색은 노란색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됐니? 즉 이쪽 부등식은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뜻이고 근데 그 빨간색이 보라색보다는 아래에 있는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러면 빨간색이 보라색보다 아래에 있는 건 이 범위가 되지 않겠니? 이 범위 여기보다 왼쪽 이면은 빨간색이 보라색보다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거겠지. 오른쪽은 빨간색이 위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요점의 좌표가 1,4였잖아. 따라서 나는 저 부등식을 풀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해가 되는 거야. 그 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과 5 사이일 때,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열심히 부등식을 풀어도 되지만 됐니? 선생님 같으면 저렇게 풀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569번에서도 밑에 그거는 일단 그래프를 푸는 것보다 요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은데 자, 우리 연립방정식에서도 요런 형태의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그지? 그러면 우리 이런 형태의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는 얘를 어떻게 바꿔서 풀 수 있냐면 A와 B가 똑같다, A와 C가 똑같다, 그 다음에 A와 B가 똑같다, B와 C가 똑같다. 혹은 A와 C가 똑같다. B와 C가 똑같다. 얘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바꿔서 풀던 이렇게 바꿔서 풀던 이렇게 바꿔서 풀던 해가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거든요. 되니? 그런데 부등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 이 부등식이 있잖아. 그럼 이 부등식은 무조건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냐면 A보다 B가 크다, B보다 C가 크다 요거로만 바꿔야 돼. 되니? 어떻게 바꾸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쟤처럼 A보다 B가 크다, A보다 C가 크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이 부등식에는 B가 C보다 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야. 되니? B, C가 전부 A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장이 되는 거지 B와 C 사이의 그 크기 관계는 이 부등식을 풀어서는 안 나온다고요. 되니? 그럼 이 부등식의 해의 범위가 넓어요? 이 부등식의 해의 범위가 넓어요? 얘가 넓어. 더 좁은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더 넓은 범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부등식을 쟤처럼 A가 C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바꿔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되면 A와 B가 C보다 작다라는 건 보장이 되지만
A와 B 사이의 크기가 얘는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 되니?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과 이런 부등식으로 바꿔서 풀면 원래 연립부등식의 해보다 더 넓은 범위의 해가 나오게 돼. 그러면 답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도 연립부등식 뭐가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그 밑에 569번도 4x 더하기 a, 그 다음에 여기가 3x 더하기 5, 여기가 5x 빼기 a라고 주어져 있으면 얘는 연립부등식을 4x 플러스 a, 3x 플러스 5, 그 다음에 여기가 3x 플러스 5가 5x 빼기 a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 풀 때는 아까 선생님이 저 절대값 기호 있는 거 풀 때는 그래프를 막 신나게 그렸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굳이 그래프까지 안 가도 돼요. 꼴랑 1차 부등식인데 쟤를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쟤는 오히려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더 오바스러울 수도 있어요. 됐어? 그러면 절대값은 왜 자꾸 그래프를 그려 생각해? 얘도 똑같은 1차인데 절대값일 때는 왜 자꾸 그래프를 그렸느냐? 이유는 뭐냐면 절대값 기호를 풀기 위해서 내가 자꾸 범위를 나누게 되잖아요. 됐니? 그러면 부등식, 내가 풀어야 되는 부등식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야. 복잡해진다고. 됐니? 그러니까 저런 특수 기호가 있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부등식의 해의 풀이에 좀 더 도움이 된다는 뜻이고, 뭐 이런 1차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건 그래프로 풀 수도 있고 그냥 수식으로 풀어 제낄 수도 있는데 그냥 수식으로 풀어 제끼는 게 편하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즉 얘는 해가 모두 다 양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해도 양수가 되고 이 해도 양수가 되면 되는 거거든. 됐니? 그럼 겹치는 범위는 당연히 양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는 거니까 x가 5 빼기 a보다 크다고,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는 5 빼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따라서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음 얘도 풀어주면 3x가 1로 넘어가고 a가 저울로 넘어가는 거라 5x 빼기 3x 2x가 뭐보다 작다요? 5 플러스 a보다 작다? 맞죠? 따라서 우리 요거를 뭘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x는 2분의 5 플러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의 해가 연립부등식인데 얘의 해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됐니? 모든 해가 해가 모두 양수이도록 하려면 얘는 뭐보다는 작아야겠어? x가 5 빼기 a보다는 크고, 근데 걔가 양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얘기거든. 이거 이제 해를 부등식에 나타내 보면 x가 5 빼기 a보다는 크니까 5 빼기 a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요? 2분의 5 플러스 a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야지만 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립부등식 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5 플러스 a는 5 빼기 a보다 크다? 이게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5 플러스 a가 2, 5, 10 빼기 2a가 되는 거고, 넘어가면 3a가 5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5보다는 커야 돼? 3분의 5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해가 존재할 수 있는 거겠지. 모든 해가 양수라는 얘기는 해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이 모든 해가 양수여야 되니까 아까 0이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갖고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은 찾아냈잖아요. 따라서 얘는 a 값의 범위가 3분의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돼야지만 연립부등식해가 존재하면서 걔네들이 모두 다 양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의 풀이에서 570번은 우리 2차 부등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x가 4분의 1보다 크다. 그럼 얘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 얘를 y라고 놓으면 저 y의 값이 0보다 커지는 x의 값의 범위가 저렇게 된다. 그럼 나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x축과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4분의 1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가 돼야지만 나는 이게 0보다 크다 하니까 이게 0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4분의 1보다 크다가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2차 부등식 문제는 해가 주어지든 뭐가 주어지든 항상 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맞아요. 따라서 나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a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x 빼기 4분의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ax제곱 더하면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1 ax 그 다음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a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나는 b가 4분의 1 a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8분의 1 a가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모FO, AFO가 제일 중요한 거죠. 부등식이니까 미정계수, 계수가 문자일 때는 그 문자의 부호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 그럼 A가 0보다 큰 거니까 당연히 B도 0보다 큰 거고 C는 0보다 작은 거겠죠. 뭐 저거는 굳이 안 적어줘도 돼. 그냥 A가 0보다 크다 이걸로 끝나면 돼요. 이때 우리 어떤 부등식을 풀라고 했냐면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이걸 풀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넣으면 돼. 그래서 c가 마이너스 8분의 1 a x의 제곱 플러스 b는 4분의 1 ax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이걸 풀라는 뜻이고 일단 양변에 마이너스 8을 곱해주면 a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8a가 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a가 양수니까 양변을 a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이걸 풀라는 뜻이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니까 아래로 불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게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들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합은 얼마가 돼요? 5 그래서 답은 5가 되는 거야. 그렇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기본적인 내용인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571번은) 이거 뭐 간단한 얘기니까 사실 지금 쓱 읽어봤는데 뭐 별 내용이 없어서 571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572번만 같이 한번 해보면 그래도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모를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572번 이것도 그래프 두 개 그리면 그냥 끝나는 문제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k제곱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지금 그 얘기거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쉬는 시간 했다가 끝나고 이어서 계속 이렇게 할게요.